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사경증이라는 거거든요. 네. 먼저 이 사경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짚어주시죠. 네. 아마도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경증이라는 병명이 생소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흔하지 않은 질환인데, 이게 난치성 질환이에요. 사경증이라는 병이요. 한번 발생하면 쉽게 기존 의학 치료로 잘 낫질 않습니다. 이게 뇌신경 세포가 손상된 질환이에요. 네. 뇌 세포가 손상되니까 심각한 거예요. 1만 명당 1명꼴로 발생을 하고요. 희귀한 거죠. 1만 명당 1명이기 때문에. 증상의 특징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 어깨, 머리, 턱이나 근육들이 과하게 긴장되거나 수축되고 경련 발작같이 발작을 하면서 통증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근이상 긴장증, 연축성 사경증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네. 예. 사실 지난 시간에 미니 강의로 특정애와 뚜레짱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좀 비슷한 증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목이나 머리, 어깨 같은 데가 아프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요.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틱하고 뚜레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틱 중에서도 운동 틱은 사경증과 아주 유사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운동 틱을 사경증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럼 사경증의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사경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목이 이제 기우는 거예요. 돌아가거나 네. 쉽게 말하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옛날 어르신들이 채머리를 흔든다고 하는 증상입니다. 이게 머리가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목이 반듯하게 서 있고 두개골이 머리가 가볍게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머리채를 흔든다 그러죠. 옛날 말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끄덕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머리를 흔든 증상이라 그래요. 목이 흔들리고 고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아래턱이 이제 떨리는 거예요. 목도 떨리지만은 아래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좌우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아래턱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턱이. 네.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턱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좌우로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고개가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한쪽은 이완되고 한쪽 목 근육은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한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조건. 네.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조금, 사회생활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목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앞을 보고 싶은데 앞을 볼 수가 없고 한쪽으로 돌아가니까 많이 괴로워요. 근데 이게 잘 낫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들 하시는 증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머리가 뒤로 젖혀진 경우도 있고 앞으로 반대로 숙여진 경우도 있고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는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몸 전체가 뒤틀리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 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멀쩡한데 자리에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하면 한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이. 네. 이런 경우도 사경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네. 그럼 사경증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밝혀져 있습니까? 예. 일단은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그리고 경추 주변 연부 조직에 어떤 병변이 생겼을 때 사경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뇌 후방부에 종양이 있거나 제3뇌실의 낭종, 그다음에 브레인스테미 이상, 그다음에 4번, 11번 뇌신경 이상, 그다음에 경추 1, 2번 관절의 이상, 그다음에 경수부에 공동증이나 종양이 있을 때, 그다음에 손해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그다음에 유전적인 영향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신경계 내에 가소성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사경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4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통증이 75%의 환자분들에게 동반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원인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인과 치료법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네. 사경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오랜 시간, 몇 년을 걸쳐서 현대학이나 기존 한방치료를 받더라도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워낙 난치성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추정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능적 뇌척추 요법이 있잖아요. 예. 그 요법에서 보는 게 관점이 현대의학에서 보는 관점과 원인과 여러 가지가 좀 다른 겁니까? 예,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이제 턱 관절의 균형을 맞춰서 전신 증상을 치료하는 거죠. 네. FCST요법에서도 이런 중추신경계나 뇌신경계의 손상으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추신경계 중에서 뇌의 한가운데 줄기처럼 있는 뇌줄기, 브레인스템의 이상이 사경증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브레인스템 이상이 발생하는가? 그것에 대한 원인이 경추 1, 2번, 그러니까 목뼈의 제일 위에 있는 뼈죠. 두 마디가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과 척수로 연결돼서 브레인스템으로 연결되는 신경 트랙, 그 줄기가 손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목에서 뇌로 연결이 되지 못해서 그 연결 통로가 끊어지거나 전달이 잘 안 돼서 뇌신경계 증상이 사경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럼 사경증의 기존의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을 주로 시도를 했습니까? 예. 일단은 약약을 복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벼울 때는 이게 들어요. 그 다음에는 근육이 긴장 수축되기 때문에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죠. 몸이 돌아가거나 그 수축이나 과학 긴장된 근육에다가 턱 관절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톡스 주사요법을 씁니다. 그러면 근육이 일시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은 가라앉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몇 년이 경과하다 보면은요, 어느 시점부터는 보톡스를 근육 주사를 해도 근육이 마비가 되질 않아요. 내성이 생기거나 몸이 더 복잡하게 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더 손상이 된 것을 치료하지는 않고 임시적으로 근육만 마비를 시키는 주사를 하니까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아서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추 부위 신경 차단술이나 뇌 심부의 전기자극술 같은 이제 치료법이 있습니다만은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근본 치료는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이 기능적 뇌척추 요법에서 봤을 때는 사경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또 그 경과는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턱관절을 조절해서 뇌와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기능적 뇌척추요법입니다. 턱을 단순히 이렇게 씹는 역할만 하는 관절이 아니고 뇌의 기능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경추와 척추 전체를 정렬해주는 뇌와 척추의 균형과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관절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턱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대체의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수기요법들이 있습니다. 교정법이나 그런 대체의학적 여러 가지 치료법들에다가 우리 오랫동안 내려온 한의학, 소중한 한의학의 개념들을 접목시킨 겁니다. 예. 음양 개념을 접목시켜서 입 안에다가 턱 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음양 균형 장치라고 하는 입 안에 장치를 물어서 턱 관절을 조절함으로써 뇌와 척추와 각종 전신 증상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과연 턱 관절이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뇌신경계를 치료할 수 있는지 많은 일반인들은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턱 관절이 이제 머리에 있는 거는 아시죠? 네. 여기 얼굴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뇌랑은 가까운 거는 일단은 아실 거예요. 근데 턱 관절이 왜 뇌 신경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머리를 이제 받치고 있는 경추 목뼈가 있고, 이렇게 두개골이 있고, 두개골이 위아래로 나눠집니다. 상하골과 하하골로 나눠지는데, 그 사이 가운데에서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태극기 보면은 그 태극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태극이 위아래로 나눠지죠. 예. 그 머리도 위아래로 똑같이 태극 모양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턱관절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은 경추와 척추 자세를 또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뇌의 적절한 위치를 찾아주기 때문에 뇌의 줄기, 브레인스템의 신경세포의 재생에 원활한 회복을 도와주는 겁니다. 한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영추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안면 부위는 인체의 모든 경락이 모여드는 곳이다. 그래서 얼굴 쪽에는 우리 몸의 모든 경락들이 그물, 아주 복잡한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예. 그거를 턱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턱에서
뇌를 조절할 수 있고 전신 척추를 조절함과 동시에 인체 모든 부위를 지나가는 경락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턱의 균형을 조절해서 전신 증상을 조절하는 이 뇌척추 기능요법이죠.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치료에 접근을 하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 안에 턱의 균형을 맞춰주는 장치를 착용을 합니다. 네. 예, 밸런스를 맞춰준 장치를 착용을 해서 뇌와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일반적인 마우스피스나 스플린트와 다른 점이 중요한 점인데 한 번 만든 입안에 만드는 장치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 장치를 그 당시의 몸 상태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높이로 맞춰서 제작을 하면은 몸이 변합니다. 네. 그 장치의 높이에서 어느 순간 변하게 돼요. 호전되기 위해서 몸이 변하는 겁니다. 실타래가 얽혀 있으면은 한 매듭씩 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 매듭이 풀어질 때마다 편차라는 게 발생해서 새로운 높이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높이를 찾아서 음양균형 장치를 매번 그 높이를 찾아서 제작하면서 증상이 치료가 되어 갑니다. 네. 음양 균형 장치, 이 구강내 착용을 하는 장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원리로 이 뇌신경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잘 치료하면서 사경증까지 또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음양균형 장치, YBA라고 해요. 줄여서. 구강내 착용하는 턱관절 균형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70% 정도는 유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경증에. 이는 음양균형 장치가 턱의 이상적인 중심 위치를 찾아서 경추 1번과 2번을 정렬시키고 연결되는 뇌 척수의 통로를 뻥 뚫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하고 목하고 몸통이 있을 때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한 중간 다리라고 봤을 때 다리가 끊어지면은 머리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게 목뼈 1, 2번의 역할인데 그것을 턱관절이 조절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로 턱관절의 위치를 조정해주면 목뼈가 바로 잡아지면서 뇌로 에너지 공급이 충분히 되면서 두절되거나 혼선 있었던 신호체계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다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끊어졌던 다리가. 그러면 뇌가 통제력이 생겨서 스스로 몸을 제어하게 되면서 사경증이 호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네. 참 그 원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 체험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체험하신 분들이 어떻게 기능적 뇌척 요법으로 사경증 치료했는지 예.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게 오늘 좀 내용이 이제 어려우신데, 이제 사경증이라는 병도 생소하고, 치료도 좀 생소한 지금 음양균형장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뇌척추 기능학회 사경증 치료 사례 보고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50회에서 150회 정도 치료 횟수를 통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경증이라는 병이 질환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질환에 속해요. 네. 그래서 아주 극심한 사경증을 가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3, 4년 이상 또는 간혹은 그것보다 더 길게 치료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는데 500번에서 600번 정도의 음양균형장치 제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꼭 어느 시점에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몸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기존에 또 한방과 양방 비교했을 때 이 턱관절을 이용한 이 기능적 뇌척추 요법이죠. 이게 사경증에 특별히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네. 뇌로 연결된 통로를 뚫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뇌로 연결되는 통로를 뚫어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의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고 한방에는 양방에서는 양약 또는 물리치료 그런 기타 방법들이 여러 있습니다만은 뇌로 연결되는 통로를 확실하게 뚫어주는 방법이 바로 이 FCST, 기능적 뇌척추요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 1, 2번을 순간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턱관절 균형 높이를 찾아서 음양균형 장치를 입안에 착용하면 뇌로 연결되는 대후두공, 목에서 머리로 연결되는 큰 요만한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 구멍이 확보가 되니까 뇌가 저절로
자연 치유력으로 스스로 낫게 겁니다. 자, 오늘 유창열 원장님과 함께 난치성 질환이라 불리는 사경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와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